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치아 페임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칫솔질 관련해서 올바른 칫솔질이 왜 필요한 건가요? 칫솔질의 그 주 핵심은 치아 표면에 있는 모든 음식물 잔사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그 주 핵심인데요. 사실 올바르지 못한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구강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 칫솔이 닿는 부분인 잇몸이나 아니면 치아 자체에 손상이 있는 건데,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잇몸이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는 거를 치은 퇴축이라고 부르고, 치아가 많이 이렇게 마모가 돼서 치아가 패이는 현상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주제로 다뤘던 거는 치아가 패이는 현상인 치경부 마모증을 다뤘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치은 퇴축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칫솔질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셨던 점이 이미 패이면 끝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내용 때문에 되게 좌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이제 본인의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패였을 때 치료를 통해서 복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우선 잇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잇몸이 약간씩 내려가고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칫솔질을 올바른 칫솔질로 바꿔줌으로써 잇몸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는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 상태로 회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은 이식 같은 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페임의 현상을 보자면 치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치아는 다시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치아 페임이 미미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칫솔질이나 악습관을 예방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치아가 패이는 거를 막아줘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고, 만약에 치아 패인 게 너무 심하다면 수복 치료를 통해서, 원래 치아가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치아생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수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험되는 재료로 수복을 해줌으로써 치아의 원래 외형을 가져서 치아가 더 이상 이제 많이 패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치아 페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치아 페임의 원인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합력이나 노화에 따른 현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칫솔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원인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본인의 칫솔질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잘못된 칫솔질이라면 어떤 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먼저 치아 페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칫솔질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살펴볼 것이 치약이 마모도가 되게 높지 않은지, 이런 걸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치약도 알갱이 치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꽤 마모도가 높은 치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 너무 강모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칫솔질하는 방법이 너무 센 압력과 그리고 잘못된 각도로 치은이 내려간 부위에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았는지, 그런 걸 점검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치아 페임을 예방하고 또 치아 페임이 발생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도구를 좀 바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시는 그 칫솔보다 조금 더 덜 약한 강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칫솔 사용하실 때 미세모를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미세모는 사실 좀 세정력이 좀 떨어지고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져서 미세모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최근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잇몸이 많이 내려갔다, 급속도로,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미세모를 좀 사용해서 잇몸이 더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모도가 높은 치약이다 이랬을 때 그것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칫솔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큰 동작으로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좀 더 미세한 동작으로 조금 진동을 주시는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치아를 봤을 때 너무 이 치아 장축에 이제 수직으로 90도로 이렇게 힘을 줘서 문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비스하게 45도 정도로 잇몸을 향해서,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질을 어느 정도 힘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죠?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힘을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개개인별로 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는 한 100에서 150g 정도? 쉽게 표현하면은 지우개로 지우개질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약한 힘은 안 되지만
또 강한 힘을 했을 때 아까 치아 페인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자기가 구강 조직이 많이 손상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여러 번 세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양치법 영상은 저희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게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이 벌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잇몸이 내려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은 잇몸이 더 내려가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사용을 하게 되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잇몸을 내려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잔사들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잇몸을 더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과도한 힘을 잇몸 쪽으로 막 내려서 막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치실 사용법도 저희가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잘못된 칫솔질에 관한 내용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루긴 했는데, 실제로 치아 페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된 원인이 어떤 건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될 거는 올바른 칫솔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외의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는 치과에 방문을 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치법이 주 원인은 아니더라도 치아 페임이 이미 발생한 경우는 잘못된 칫솔질이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들을 먼저 개선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